되게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가계도에 나오는데 이 중에 좀 마음이 갔던 인물들이 있나요? 조금 더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간다. 처음 읽을 때부터 화수 화수 역할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가족들이 조금씩 성장하지만 저는 화수가 가장 티 안 나게 큰 폭으로 조용히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손녀들, 손자들 그쪽 라인으로 중심으로 읽게 되는데 다 각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영향에서 다 뻗어나가는 그림은 또 다 너무 다르고 비슷한 듯 다 너무 다른데 화수만 조금 느리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어떻게 되려고 하지라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그 할머니 제사상에 올려질 물건을 화수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했었어요. 네. 보면서는. 근데 가장 스케일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딱 가지고 온 걸 보고 네. 가족들이 티는 내지 않지만 다 미묘하게 안심을 하는데 저도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같이 마음으로 성장한 느낌이었어요. 이 심시선 여사가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강경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10주기가 돼서 갑자기 이제 말씀하신 첫 그 장면에서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전통적인 방식의 제사가 아니라 다 같이 하와이를 가가지고 이제 각자 제사상에 올릴 거를 준비해오자 이렇게 된 거죠. 이 집안이 또 약간 복잡해가지고 2대째죠. 심시선 여사의 자녀들이 모두가 혈연 관계인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사이인데 서로 되게 다들 사이가 좋아요. 이 손자 손녀 때까지 해서 이제 하와이를 말씀하신 것처럼 가게 되고 제사상에 각자가 생각하는 이 심시선 여사의 10주기에 어울리는 물건을 각자가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화수가 대단한 걸 네, 가져오게 되죠. 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되게 좋아하는, 안심해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결말에 비치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면 해보고 싶은 역할도 화수일까요? 읽으면서는 이게 영상화가 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 빠져서 읽어서. 한 번에 읽어서. 근데 책을 딱 덮고 나니까 이거 만들어지는 과정이면 너무 내가 참여를 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아랫세대를 맡으면 너무 질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극에서나마 심시선 여사의 손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해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맞출 수 있다. 난 다 할 수 있다. 네, 성격과 성향과 외모를 내가 다 바꿀 수 있다. 내가 손녀로만 살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이어서 가계도에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엄마 때면 그것도 다 맞출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심지어 약간 막내 동생, 남동생까지 가능하다. 이런 마음으로. 찌지만 가능하면 그러니까. 새를 좋아할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저 근데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함조할 수 있다, 내가. 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이해가 돼요. 네. 왜냐면 진짜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너무 나도 이런 가족 너무 갖고 싶다 이런 생각 맞아요. 들거든요. 저도 너무 이해가 돼요. 물론 우리 가족도 행복하지만 그쵸. 이거는 이제 소설 속에 그려진 어떤 맞아요. 그 이상적인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막 하하호호 해서만 이상적인 게 아니라 어떤 갈등의 방식이라든지 이 사람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심시선 여사의 유산 같은 어떤 생각들 그런 게 사실 부러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너무 공감이 가네요. 정세란 작가님이 존재하지도 않은 심시선 여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게 만들어가지고 나 심시선 여사님 너무 보고 싶단 말이에요. 진짜로 정말 다 읽고 나면 계세요. 그러니까 지속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만나보고 네, 너무 싶잖아요. 배우님께 이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을 낭독을 좀 부탁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고르신 부분 낭독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 고르셨나요? 소설의 초반 부분이에요. 그냥 뭔가 이 가족 뭔가 재밌을 것 같다. 이 가족 뭔가 너무 이야기가 잘 흘러나갈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손녀 중에 한 명이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하는 생각인데 네네. 진짜 평범하지 않네? 이게 뭐지? 음. 라고 분위기를 약간 좀 확 잡아주는, 저한테는 그래서 호기심을 완벽하게 딱 이렇게 몰입을 할 수 있게 만든 구절이었어요. 네, 그러면 낭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할머니와. 할머니의 죽음은 화수에게 이상했다. 처음 2, 3년은 무척 단단하고 확실히 느껴졌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할머니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계속된다는 말은 좀 미묘하지만 육체의 죽음을 받아들이자 육체가 아닌 부분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할머니는 강렬한 인물, 보편적이지 않은 인물이었다. 성격상 쉽게 분쟁에 휘말리는 편이었고 그럼에도 자기 의견을 좀처럼 굽히지 않았으며 대중의 가벼운 사랑과 소수의 집요한 미움을 동시에 받았다. 쉽사리 희미해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시대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았는데 세상을 뜨고 10년이 지나자 사람들이 어디선가 자꾸 조각글과 영상들을 발견해냈다. 자, 낭독 듣고 왔습니다. 읽어주신 부분이 소설 좀 앞쪽에 등장하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확 끌렸던 이유가 있으세요? 할머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은 말 치고는 굉장히 좀 비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쵸. 되게 와닿았던 게 시대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왜지? 라는 의문이 있었고 사람들이 자꾸 조각글과 영상을 찾아냈대요. 근데 어떤 인물이길래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될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서 심시선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증을 이만큼 키워준 그런 구절이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표현들이 참 재밌는데 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받아들이자 육체가 아닌 부분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네. 이런 표현이 할머니는 죽었지만 그러니까 육체가 아닌 부분은 지속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이런 게 궁금해지기도 하고 대중의 가벼운 사랑과 소수의 집요한 미움을 동시에 받았다. 쉽사리 희미해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표현들이 네. 이렇게 참 작가님 참 글 잘 쓰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확 와닿는 표현을 맞아요. 이렇게 쓰실까 싶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확 오잖아요. 네, 심시선 맞아요. 여사는 대단히 사람들에게 어떤 강렬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고 대중의 가벼운 호의가 있으면서도 되게 미움을 사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그걸로 미루어 보건대 굉장히 뭔가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속성들이 이 여성에게 있었던 것이겠구나라는 어떤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되는 그런 맞아요. 부분이죠. 저도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사람들이 어디선가 자꾸 조각글과 영상들을 발견해냈다. 이게 사실 모티브가 돼서 이제 맞아요. 계속 그 네. 인터뷰나 어디에 실었던 뭐 원고나 이런 걸로 매 챕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시선 여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 뒤에 이어지는 그 가족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부분들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거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약간 심시선 여사가 난정한테 맞아 난정한테 너는 네. 책을 이렇게 많이 읽으니까 글을 쓰고 싶어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글 쓸 생각 없다니까요. 맞아요. 어머니. 그래도 아니야 인풋이 이렇게 많으면 아웃풋이 나오기 마련이라고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난정이 아무것도 단언하면 안 된다고 쓰셨잖아요. 맞아요. 거기 몇 번째 거기 책 몇 페이지에 그래서 심시선 여사가 내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다고 그런 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네, 너무 재밌고 그러면서 뭔가 할머니 입을 딱 막았을 때 다른 가족들의 반응이 돌파 방법을 찾았다. 맞아 그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할머니한테 이런 게 아니라 맞아. 그런 방법이 맞아. 있구나.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보면서 맞아요. 박수 치면서 읽었어요, 진짜. 네, 그 말에 공감하시겠어요. 인풋이 많으면 아웃풋을 바라기 마련이야라는 이 심시선 여사의 말을 아까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좀 공감이 많이 가셨을 것 같아요. 소설 속의 난정이 저와 독서 습관이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장르나 좋아하는 취향이라기보다 그냥 현실에서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우연히 너무 그립고 이럴 때마다
그 순간을 버티려고 눈앞에 있는 거를 그냥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읽는 습관이 있는 분한테 너 그러다가 글을 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한테 한 말인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놀래기도 했었어요. 감동과 뭔가 찌릿함도 잠시 그 뒤에 너무 재밌는 장면이 나와서 잠시 잊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을 이제 여러 번 읽으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지금 낭독해 주신 부분 다시 읽었을 때는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게 네. 있었나요? 처음 읽었을 때는 심시선 여사의 호기심과 어떤 인물일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했다면 두 번째 이 부분을 읽었을 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실존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시선 여사의 영향을 가족만 받은 게 사실은 아니고 나도 지금 그 영향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너무 감사하면서도 시대를 앞서갔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고 근데 그거를 굽히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본인을 지켜오시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좀 맞아요.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맞아요. 읽으면서 저는 약간 뭐 박완서 선생 생각도 좀 났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글을 썼던 여성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예술가들, 삶이 녹록치 않았던 여성 맞아요. 예술가들이 되게 여러 명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세랑 소설가가 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바람을 이렇게 잘 만져서 참고가 될 만한 인물들을 가져와서 그 사람들의 삶에 우리가 참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어떤 속성들을 이렇게 부여해서 만든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읽었을 때 막 너무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런 맞아요. 게 아마도 그러한 바람으로 이 정세랑 소설가도 이 소설을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읽으면서 좀 했었거든요. 심시선 같은 어른 너무 필요하다. 가까이에 필요하다. 멀리 말고 우리 집 옆에. 우리 집 옆에 필요하다.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혹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른으로 나이를 먹고 싶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나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당당하게 말하는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생각을 조금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생기고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나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제 직업적으로 선배님들만 보더라도 자신의 위치나 나이가 결정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본인 안에 있는 확신과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또 미움과 질타를 견뎌낼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심시선 여사가 너무 존경스러웠던 부분도 있던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질타도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누군가는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행동해줬으면 좋겠고 얘기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용기를 내서 해주신 바람에 그 영향력이 지금 사실 되게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고 나한테까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어른이 되고 싶죠. 혹시 그 미스 아메리카나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갑자기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 자 퀴즈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컨트리 여자 그 가수 이름 뭐죠? 미국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스위프트가 생각이 안 나다니 나 정말. 기타 치면서 노래한다고 해서 되게 옛 어르신인 줄 알고 누구지? 정말 어떡하면 좋아. 테일러 스위프트가 생각이 안 나다니 정말 미치겠네요. 그 다큐멘터리 내용 중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트위터였나 어디에 이제 트럼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걸 올리는 장면이 그 다큐멘터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너무 진짜 빅네임이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슈퍼스타고 영향력도 크고 그렇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거를 이제 써놓고 그 샌드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막 어떡하냐고 자기 이거 이제 올릴 건데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앞에서도 막 다들 엄청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괜찮다고 옆에서 막 이렇게 막 힘 응원해주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샌드를 딱 누르고
막 소파에서 미칠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놓고 핸드폰을 이렇게 던진 다음에 막 근데 자기 올렸다고. 너무 이렇게 뿌듯해하면서 너무 떨려하면서 너무 막 무서워하면서 그게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바들바들 떨면서 너무 기뻐하고 약간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가 뭘 갖고 있어도 어느 순간에는 그 용기를 낸다는 건 누구에게나 다 그런 일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들 바들바들 아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아 모르겠다 이러고 이렇게 샌드 버튼 누르는 이게 누구한테나 다 어느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모두에게 다 이런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누구한테는 쉽고 누구한테는 어렵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대단한 용기가 그렇죠. 필요한 일이고 척척 그런 걸 하는 사람들처럼 보여도 다들 그 뒤에서는 맞아요. 바들바들 떨면서 겨우 하나 이렇게 하는 거겠구나라는 게 너무 보이는 장면이어서 그 장면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용기라는 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본인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모두에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사실 일이라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른이 된다는 건 멋진 그죠. 일인 것 같아요. 멋지고 너무 어려운 그렇죠. 일이죠. 멋지고 어려워. 멋져서 어려운 것 같기도 어려워서 멋진 것 같기도 하고. 네, 둘 다네요. 만약에 심시선 여사님이 이제 실제로 계시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너무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질문이 하고 싶었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으셨어요? 어떻게 그걸 버티셨어요? 이런 말 하고 싶죠. 네, 그리고 되게 외로우셨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되게 외로우셨을 것 같은 글인데 사실 그 집에는 반찬통이 본인의 집 반찬통이 하나도 없을 만큼 많은 그렇죠. 사랑을 받기도 그렇죠. 하셨잖아요. 근데 하지만 사랑을 받는 일과 본인을 채우는 일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훌륭한 영향력을 끼친 한 여인이 본인 내면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까. 근데 그걸 다 이겨내시고 정말 멋있게 사셨잖아요. 본받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요. 이하 동문입니다. 네. 아, 이제 저희가 체크메이트 벌써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둘 다 좋아하는 책 얘기하니까 아주 정신없이 너무 신나게 막 흥분해가지고 네. 얘기를 좀 신나게 했는데 오늘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책 출간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봐주신 분들께 소감 한 말씀.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실 출연을 해보니까 통장을 만드는 방송이어도 정말 나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더 좋아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정말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본업도 그리고 글 쓰는 일도 열심히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 겨울 서점 영상으로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녕을 같이 할까요? 네. 또 오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